초반에 나갔는데 감정평가가 좀 어렵죠. 그죠?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가치의 원칙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보여드렸던 거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이 많이 든다. 적합과 균형.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일단은 쉽게 좀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좀 오래된 기출문제는 그냥 끊깁니까? 끊기고 적합과 균형을 계속 내니까 적합과 균형을 내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내고 있어요. 그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을 비교해야 됩니까? 균형과 적합을 균형해야 되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하죠. 연관이 되고 경제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가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고 그러는데 좀 전에 어떤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채용의 원칙에 토대가 되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토대가 되는 거, 그래서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변동과 예측이다. 그럼 이제 요약을 한다면 변동은 뭡니까? 시점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시점. 예측은 그냥요 장래라는 게 들어가요. 장래의 수익이 발생하죠. 그죠? 뭐 이런 거 나오면 이걸 찍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채용의 내부 공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그러니까 내부적인 공간.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으면 큰일 나죠. 그죠? 물론 우리 2층이니까 안 올라가도 되는데 한 10층 같은 데면 그냥이야 힘들어.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외부다, 내부다. 내부 공간에 대한 것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부, 지금 내부,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3개 치시고 균형 위주로 가져가세요. 균형 위주로. 균형이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균형은 외부, 내부가 안 맞죠? 그러니까 내부의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것은 자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만약에 지하 주차장이 없으면 많이 힘들죠, 그죠? 그럼 이거는 기능적 감가예요. 그럼 이 부동산이 외부 환경이 잘못된 겁니까? 이 내부 자체입니까? 자체죠. 그래서 내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구성 요소라는 것은 생산 요소라는 얘기도 맞아요. 생산 요소 간이 안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설계나 설비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거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갖고 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걸 봤지 여기 근처에 뭐가 있느냐를 안 맞잖아요. 그럼 이건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죠. 이해하셨나? 그래서 이런 단어를 찾으시는 거야. 가볼게. 지금 균형이 있어요? 균형은 외부, 내부, 구성 요소, 구조나 설계, 생산 요소. 그럼 생산 요소 간 결합 정도를 통해서 균형의 원칙이 부합하지 않으면 균형의 원칙의 강가, 기능적 강가가 되죠. 하나 빠졌네. 개별 분석 하나 넣어야겠네.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여하고 수익 배분을 한번 바꿔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기여는 그냥 기여하는 거야. 수익을 배분시키는 건 수익을 배분시키는 거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기여의 원칙은 균형의 원칙에 선행을 해서 기여하는 정도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기능적 감가 되면은 막 7억으로 됐어요. 그럼 그냥 이제요 추가 투자를 해봐야 돼요. 해서 1억을 설치해서 8억이 돼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그럼 만약에 15억 되면은 투자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여도를 보는 거야. 그러면 기여는 그냥야 여기에 기여라는 게 들어가죠. 자,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전체 수익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자, 가격은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 합이죠. 토지를 합필하거나 할 때는 추가 투자의 적부를 따져본다는 거죠. 근데 수익 배분은 기여한다는 거예요.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거예요. 배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수익 배분은 뭐냐면 자, 우리가 외부적하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하고 있어요. 내부적이죠. 이 건물에 생산 요소가 들어가죠.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그 다음에 자본, 이자. 자, 경영도 하나의 생산의 사요소인데, 자,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 그냥 돼요. 수익을 배분시켜줘야 돼요. 토지는 지대를 배분시키고, 노동은 이자고요. 자, 노동은 임금이죠. 임금이고, 자본은 이자고, 자, 이건 이윤을 배분시킵니다.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가변 요소예요? 고정 요소예요? 그럼 나중에 배분해도 되죠?
근데 만약에 돈을 안 주면 다른데 이직할 수 있죠. 가변 요소에 배분되고 토지에 남으니까 따라서 토지 잔여법, 이런 순수익을 구하는 나중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잔여 나왔다, 잉여 나왔다. 그럼 무슨 배분 찍어? 수익 배분. 그럼 얘도 수익을 배분시킨다는 게 들어가겠죠. 얘는 잉여 생산성의 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생산 요소 중에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나중에 최종 잔여 수익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냥 암기하세요. 토지 잔여 나왔다. 그럼 무슨 배분? 수익 배분. 맞출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기여와 수익 배분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으니까 판토마임을 할게요. 이거는 그냥이야. 이게 기여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그냥이야. 기여야. 이거 잡아서 이건 봐봐. 이거는 수익을 배분하는 거지. 맞아요? 다시 할게. 이거는 배분, 그죠? 맞아요? 공인중개사 하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기여와 수익 배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번 바꿔서 나왔었고, 수익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체증하면은 계속 올리지만 체감하게 되면은 어떻게 수익이 체증하다 체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이야. 그래서 얘도 잘 안 나와. 그냥 얘도 수익이 체증하다가 그냥이야 체감해. 글씨 못 찾겠어요? 썼어요.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한다는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 체증 체감 찍고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건 외부, 내부. 근데 외부라는 게 있죠. 외부는 부동산이 잘못된 게 아니라 환경이 잘못됐다는 거죠. 외부 환경에 따라서. 그럼 적합의 원칙이 키가 되는데, 적합은요, 자, 우리가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자, 주택은 그냥 있어야 돼요? 주거지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주택이 잘못된 건가요? 환경이 안 맞나요? 그럼 이건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 환경과 안 맞습니까? 치유가 안 되죠? 치유가 안 되면 무슨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이건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 자, 펜 들어보세요. 자, 적합은 대상부동산과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입니까? 환경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적합은 내부, 외부. 자, 이게 경쟁도 외부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나가면 그냥입니까? 우리 이 경쟁업체 그 학원들이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게 일산인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많죠. 그죠? 그럼 그냥 외적과 경쟁을 해야 돼. 자,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그러면 따라서 외적. 시험 보기 전에 외적하고 들어가. 그럼 적합은 내부야, 외부야? 외부라는 거죠. 이 가장 키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외적과 경쟁해도 그래도 틀려. 적합은 내부, 외부, 외부. 내부가 나오면 안 돼요. 외부 환경과에 대한 조화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적인 이용을 판정해서 지역 분석을 하고, 주택은 주거지, 상점은 상업지, 공장은 공업지가 있어야겠죠. 적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슨적 감가? 경제적. 자,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하고, 자, 외부성이라는 것은 주택에 공이 들어서면은 긍정적이죠. 근데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쟁이라는 것도 아까 외부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순댓국집이 막 초과연이 발생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순댓국집이 많이 생깁니까? 그럼 경쟁이 심화되면 초과연이 감소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도 그냥입니까? 경쟁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적인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채용원칙과 간접적 관련이라는 게 있나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경쟁에 영향을 주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경쟁에 영향을 주는 게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있죠. 그럼 얘도 쉬워요. 그 안에 그냥입니까? 수요 공급이 들어갑니까? 이번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의하여 그 무슨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면 결정된 가격은 다시 또 수요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가격의 이중성과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대체가 또 경쟁과 관련돼서 간접적인데, 대체도 좀 잘 나옵니다. 이것도 별도로 쳐놓으시면, 자,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이따 배우지만 동의수급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같은 수요와 공급이 권역으로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동의수급권. 자, 그러면은 이 대체라는 게요, 부동산은 토지의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는 됩니까? 물리적 대체는 안 됩니까?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옆에 학원 건물과 옆에 대상부동산에 있는 사례부동산이 있으면은 서로 그냥이야 비슷비슷해. 비슷비슷하죠? 그럼 그냥이야 용도가 비슷해. 가격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기능이나 효용이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대신이에요?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에요. 야,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럼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그냥이야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주죠. 그 용기가 있어야 대신하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효용이라는 게 이제 대체관계고. 자, 그럼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가격이 비싼 거, 좀 가격이 싼 거 선택하고요.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낫죠? 효용이 큰 거. 그 다음에 대체라는 것은 비교 방식 때 많이 사용돼요. 무슨 방식 때? 거래사례 비교 때. 근데 비교 방식만 적용됩니까? 3방식에 적용됩니까? 원가나 수익 따질 때도 자,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직접 보면 간접 보면 사례를 갈 수 있죠? 3방식 다 적용된다. 그럼 대체도 그냥이야 대체라는 게 들어가. 자, 할게요. 2번 대체 경쟁이라는 게 들어갔죠? 대체적인 뭐 조건이다. 아까 따라서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준다. 용도가 있고 효용이 기능이에요. 엘리베이터 가격 유용 유사성이고. 1번 둘 다 효용이 유사하다는 건 둘 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높은 거 낮은 거, 가격이 유사하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는 거, 효용이 높은 거 선택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마지막 다 왔어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은 이제 어떤 지불된 비용이 아니라 인식된 비용인데 대체 원칙을 전제로 깔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대체라는 건 그냥이야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줘. 그러면 용도가 그냥이 돼 비슷비슷해야 돼.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죠? 주거지 A지역과 B지역이 있으면은 자, 만약에 여기는 상업지로 이용하는데 포기하고 주거지로 갔고 여기는 주거지만 이용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용도가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얘가 포기했죠. 그럼 기회비용이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기회비용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은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니라 추산 인식된 비용으로 그런 기회비용을 갖고 따지자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 그럼 이따가 미리 가겠지만 시험 문제 도심지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의 공업용지보다 그냥이야 시장 가격이 좀 높아. 자, 도심은 그냥이야 상업지로도 이용할 수 있어. 그 매수자가 상업지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무슨 비용의 원칙이다? 기회비용의 원칙을 한번 나왔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부동산 평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 자세하게 이 칠판 중엔 부동산이야 일반 재화야. 그럼 이건 지운 데 쓰는 거지 용도가 다양하지 않죠. 그럼 얘는 채용을 쓸 필요가 없는데 부동산을 써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는 비싼데 저기 산골로 가면 싸?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적합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환경이 중요해. 그 적합의 원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거기에 부동산 평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 채용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죠. 찾았죠, 그죠? 이 두 가지만 부동산에서만 쓰는 원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최적, 이 두 가지만 부동산 평가에만 쓴다는 거를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제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까 제가 352에 17번하고 353페이지가 기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회비용 원칙 외에는 다 적합과 균형이니 만약에 20번이 또 나왔다 시험 문제 그럼 정답을 몇 번으로 할 가능성? 1번입니다. 찾았죠? 자, 20번에 지금 두 가지를 봤을 때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복도의 천장의 높이를 가득하게 하는 거는 전원주택의 냉난방비는 이건 기능적인 감가잖아요. 내부 구성 요소가 잘못됐죠. 이건 무슨 원칙? 균형.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에 대해서 후보에 대한 지역 분석이라는 게 있죠. 편적 사용이라는 걸 갖고 가거든요. 그럼 이건 뭐다? 적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7번은 딱 여러분들이 받아봤다? 그러면 몇 번이 정답될 가능성? 4번. 찾았습니까? 4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 균형이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구성요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성요소는 그냥이야 내부라는 게 생략됐어. 내부 구성요소가 잘못되는 거니까 적합이다, 균형이다. 균형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셔서 350페이지로 가시면, 350페이지에 13번에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기출. 기출은 기출이라고 적어 놓은 게 좋겠죠? 갑니다. 아까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현황 기준 원칙 말씀드렸죠. 개별 물건 말씀드렸죠. 아까 했잖아. 그 다음에 이 규칙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으로 하라고 규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채용의 원칙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규정된 내용이다. 내용은 아니다. 아니에요. 가치의 제 원칙이지 들어가지 않았죠. 몇 번이 정답이야?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시면 예상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쳐줄게. 기억해 보시면 대체관계라는 단어가 있어? 그 무슨 원칙이야?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겠죠, 그죠? 대체라는 건 유사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떤 걸 찾냐면 아니 균형 찾으면 안 돼. 균형 적합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균형 찾으면 큰일 나. 균형은 적합에도 나올 수 있어요. 미치겠어. 그냥 자기네들 생각하면 하고 있어. 이 균형 나왔다고 균형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균형을 이룬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내가 우려하는 거야 진짜. 균형 나왔다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요소? 구성 요소. 구성 요소라는 건 내부가 생략됐죠.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결합과 그냥이야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니까 균형의 원칙을 찍으셔야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디귿은 부동산 입지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적합의 원칙이 되겠죠. 몇 번 정답? 4번이 정답이고, 자 15번도 예상 문제니까 그냥 3번을 볼게요. 부지와 건물 적응 상태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자 부지하고 건물을 봤을 때 이걸 따진다는 거는 그럽니까? 균형입니까? 적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기출입니다. 기출이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부지와 건물 적응 상태는 적합 찍어, 균형 찍어. 균형 찍는 거죠. 잘 찍으세요. 그 다음에 16번에 틀린 거 5번인데, 자 여러분들 되게 쉬운 게 수익 체증 체감은 안에 체증 체감이 들어가 있어. 그럼 눈을 크게 뜨고 봐봐. 체증 체감이 들어갔어? 들어갔긴 개뿔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아까는 봐봐. 이거 알아 이거? 이게 뭐지? 수입 배분이에요. 수입 배분. 맞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눈높이로 하는데 토지의 자본노동 경의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하는 총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지. 현관펜. 이들 제요소의 배분 있지. 현관펜. 두 개지를 읽어. 수익 배분한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배분 이외의 잔여액은 또 배분이 정당하게 해야지 토지에 기속된다는 토지잔여법과 관련돼요. 찾았죠? 다시 할게. 수익 체증 체감 나왔다? 그럼 그냥이야 체증 체감을 찾아. 없죠? 그럼 이거 아니란 얘기지. 그럼 무슨 배분이야?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거지. 5번이 정답이에요. 잡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또 3번을 보시면은, 자, 또 가르쳐 줄게. 3번에 수익 체증 체감이 있는데 안에 찾아도 수익 체증 체감이 없지. 근데 내가 아까 잔여 나왔지, 잔여. 잔여 나오면 무슨 배분? 수익 배분. 그러면 이건 수익 배분이 토지 잔여법이 들어가죠. 찾았죠? 잉여 생산성의 원리가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18번에 3번은 수익 체증 체감을 뭐로 바꿔야 돼요? 수익 배분으로 바꿔줘야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다 왔어. 이제 19번만 하면 된다. 가자. 19번 박스. 올바르게 나열한 거. 자,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가 최근에 신축한 유사 아파트에 비해서 방과 화장실 한개가 적다는 건 이게 기출도 했던 거거든요. 냉난방비, 이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균형입니까? 균형이에요. 그런가요?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걸 보니까. 그렇죠? 시장 가격이 20억인데 2억을 투자했더니 25억이 됐지. 그냥이야 기여했어. 기여의 원칙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랬고. 자, 25원 상승했다? 그지? 아니, 기여한 거야. 그지? 한 5억으로 적자. 그지? 5억으로 좀 고쳐. 25원은 어떻게 생각해? 그지? 기여한 건 기여한 건지, 그지? 하지만. 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기여의 원칙입니다. 그죠? 기여 원칙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상업지역의 공장부지를 평가했을 때 상업지의 가치가 준하에 평가하는 건 기회비용이에요. 무슨 비용이다?
현재 공장 부지를 이용하지만 원래 용도는 상업 용도였죠. 포기했으니까 기업 용도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어요?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이제 넘기셔서 페이지 가시면 331로 가셔서 331페이지로 가시면은 무슨 분석과 무슨 분석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역 분석과 개 분석이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까 좌측에 가치의 재원칙에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아까 포인트 57에 별표 몇 개? 3개. 근데 58에 지역 분석과 개 분석 별표 3개짜리입니다. 치셨습니까? 거의 95%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얘네들은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스만 봐도 시험 문제가 이 박스에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자,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라는 동일수권 판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되는데, 자, 들어볼게요. 자,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하고 개별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어떤 분석이 먼저다? 지역 분석, 한 다음에 개별 분석을 한다.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강남역 사거리다. 3번 출구다. 그럼 강남역은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것을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을 분석하는 것은 그냥요, 대상 지역을 분석해요. 부동산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대상 지역을 분석하니까, 이건 무슨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죠. 그런가요? 그럼 지역 분석은 평균적인, 표준적인 이용을 봐요. 강남역 보통 상업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평균적인, 표준적 이용을 판정합니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요, 가격 수준을 알아봐요. 수준이죠. 맞나요? 그래서 얼마 정도 가게 되는지. 근데 지역 분석만 끝내야 돼요. 이 대상 부동산을 분석해야 돼요. 그럼 이건 대상 지역입니까? 대상 부동산을 분석합니까?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것은 지역 분석으로 봐야 돼요? 개별 분석으로 봐야 돼요? 개별 분석으로 봐야 되죠. 그럼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채용을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이용을 이용할까? 채유효 이용의 판정이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가격 수준이에요? 구체적인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구체적인 가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석이 먼저 선행하죠?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선지표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선지표. 따라서 후개최. 그럼 얘가 후행하죠? 후행. 그래서 후행, 개최. 이렇게 합니다. 자, 얘가 조금 그냥이에요. 좀 거시적이에요. 전체 숲을 본다면 얘 안에 나무를 보는 거죠. 거시적입니까? 미시적입니까? 미시죠. 전체적이고 부분적이죠. 아까 적합과 균형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꿀팁을 드릴게. 지역 분석에 지읒 들어갔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에 기억 들어갔지. 그럼 얘는 지읒 들어가야 되지. 균형이 나와야 돼. 적합이 나와야 돼. 적합이 나와야 되고, 그냥이야 경제적 감가가 나와야 돼. 경제적 감가가 나와야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여기는 무슨 원칙? 적합. 무슨 적 감가? 경제적 감가가 나와야 되죠. 이해 갔어? 이렇게. 대답은 잘 하시는데 무조건 틀릴 것 같아. 근데 여기 기억 들어갔지. 그럼 적합 나와, 균형 나와. 균형이 나와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경제적 감가 나와, 기능적 감가 나와. 기능적 감가 나오죠. 그럼 여기는 그냥이다, 여기는 균형이다. 균형.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역 분석이 채용의 판정에 그냥이요, 이 판정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제시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지금 박스 보시면은 지역이 선행, 지역요인,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그 다음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부동성과 인접성이죠. 적합 경력 감가와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인데 개별 분석은 선행합니까? 후행합니까? 그러면 지역요인을 봐요? 개별 요인을 봐요? 채용을 판정하고 구체적 가격, 개별성, 균형의 원칙, 기능적, 미시적, 개별적, 구체적. 자, 보고 계시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제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 정의가 요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하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틀린 걸 찾아라. 그럼 이걸 틀리게 할 가능성이 커요. 찾았습니까? 그럼 인근 지역은 그냥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그쵸? 속해 있고요. 다 공부했던 거니까. 그럼 속해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자, 이따가 또 이런 것도 했는데, 부동산 이용이 이질적이에요? 동질적이야? 동질적이라고 하셔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요까지는 했어요. 우리가 이따 문제를 보면. 작년에 나왔던 게 들어온 게 개별 요인의 공유입니까? 지역 요인의 공유입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게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두 가지야. 이따가 문제집에 나오면은 이질적이야, 동질적이야? 동질적이고, 개별 요인이야, 지역 요인이야? 개별이 똑같은 게 아니죠. 이 두 가지를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그냥이야 대상물에 속해 있어. 속해 있고, 이질적, 동질적. 개별 요인, 지역 요인. 요 세 가지를 보시라는 거죠. 맞나요? 대상 부동산의 간접 영향을 줘, 직접 영향을 줘.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도시 동촌보다 큰, 작은. 단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항상 그냥이야 변해.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경계의 범위는, 자 보세요. 물리적으로 명백히 구분될 때는 자연적 공법상 규제가 돼서 인근 지역 경계 범위가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은 무슨 용어로 간다? 표준적으로 용어를 하겠죠. 찾았죠?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근 지역이요 넓어요. 그럼 좁아요? 넓어요. 다시 어떻게? 그럼 그냥 사례가 많아요. 그쵸? 근데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가격 수준 판정하기 어렵죠. 맞습니까? 근데 너무 좁으면 그냥 사례가 적어. 근데 가격엔 신뢰성이 있겠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지나치게 확대되면 무슨 판정이 어려워? 가격. 축소되면 사례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이따 보고 유사 지역 있어요? 키포인트는 그냥이야 대상 부동에 속해 있지가 않은 지역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전국 모의고사를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어떤 강사가 어떤 걸 내냐면 지금 인근 지역이라는 게 있죠. 그럼 대상 부동산과 유사합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합니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하면 안 되죠. 지금 2번을 보고 있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지 대상 부동산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지역과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얘는 니은 그냥입니까? 얘는 이 형성의 가격에 대상 부동산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별표. 자,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근접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사례 부동산은 유사 지역에 선택할 때는 지역이 같죠? 유사 지역은 지역이 틀리죠? 그럼 무슨 요인 비교도 필요해요.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 동일하죠? 그럼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죠. 찾았습니까? 이렇게. 문제 아시겠어요? 그럼 보시면 비읍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라는 게 있죠? 자, 갑니다. 자, 인근 지역은 안 변합니까? 변합니까? 자, 따라서 성성 세천학. 성숙기가 먼저요? 성장기가 먼저요? 성장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천천히.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예요. 얘도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끊겼어요.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인데, 자, 여기가 집가고요. 이게 도심, 자, 우리가 이 내용 연수로서 기간이 지나가요. 100년 단계로 오는데, 성숙기가 먼저다, 성장기가 먼저다. 성장기죠. 그러니까 성장기는 어느 지역이 막 신축 부동산이 거래되고, 그냥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됩니까? 그러면서 어디 개발이 되죠? 그럼 여기는 상향여가가 발생하죠. 무슨 여가? 상향여가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에 유동인구와 전국 교육수준이 높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요. 됩니까? 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투자도 개재될 수 있죠. 근데 성장해요. 이제 성숙이에요. 성숙기는 요건 집가 상승이 활발합니까? 집가 수준이 최고입니까? 수준이 최고고 유동이 적죠. 여가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여기서부터 중고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냥입니까? 이 경제적 요소가 다 돼서 건물이 낡죠. 그럼 그냥 땅값이 떨어져요. 그럼 쇠퇴하죠. 그럼 쇠퇴기는 우리가 하향 여화가 활발이에요. 하향 여화가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재개발이 시작될 수 있죠. 그럼 재개발이 시작이 되게 되면 다시 성장기 모습을 보이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습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수요를 자극시키죠. 그럼 천이기는 하향여가 시작이다, 활발이다. 재개발이 활발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이 성장기는 쉬고 들어가니까 하향여가, 상향여가, 천이기는 무슨 영향이 있어? 하향여가죠. 그러면 지가가 성장기만큼 상승해요? 일시적 가벼운 상승이야? 이전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완전히 또 악하기로 갈 수가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자, 다음에 성성세천학. 성숙기가 먼저예요? 성장기가 먼저야? 아이가 태어나자, 아니야! 엄마 수고했어 그래요? 성숙하면서, 성장하면서 성숙해요. 성장하면서 성숙하죠? 맞죠? 사람도 그냥이야, 쇠퇴할수록 천해져. 천해지죠. 근데 여기는 하향여가 발생되니까 얘와 똑같이 상승하는 건 아니죠. 할게요. 성장기는 그냥입니까? 입지 경쟁이 치열합니까? 지가 상승률이 폭이 크고 상향여가 활발하죠. 학대도 침입. 성숙기는 그냥이야, 지가 수준이 높아요. 지역 기능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죠. 쇠퇴 기능이 그냥입니까? 지가가 하락합니까? 하향여가 활발 시작. 천이기에서 활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고일 거래가 되고, 악하기는 이제 지역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완전히 슬럼화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동일수급권은 가장 중요한 건, 자, 여기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용도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후보지 이행지는 바뀌었어요? 전환 중이에요. 그럼 농지가 상업지로 바뀔 수도 있죠. 근데 후로 가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지도 하나의 주변 용도 들어간다. 주거지는 통군이 중요합니다. 통군. 통군이 가능한 경우에 도로교통수단에 따라서 그 범위가 넓어지기도 해요. 좁아지기도 해요. 상업지는 상권이 중요하죠. 배후지의 대체지역이고, 공업지는 생산성, 지역 범위와 일치하고, 농지는 농업 경이 가능한데, 시험에 나오면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와요. 자, 평가사는요, 아까 그냥입니까? 장래이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바뀐 후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전환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 후가 원칙이죠. 근데 그냥이야, 이행 전환 속도가 완만해. 그러면 10년째 안 바뀌지. 후로 간다, 전으로 간다? 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문제로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가셔서 페이지 354페이지로 가볼게요. 354페이지로 가시면은 354페이지에 21번이 있어요. 틀린 거. 자, 지역분석 개분석 틀린 거. 자, 정답 2번. 자, 2번에 보시면은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이 바뀌었어요. 그럼 앞에는 무슨 분석이 나와야 돼요? 개별분석은 그냥입니까? 부동산의 가격입니까? 가격을 판정하고 개개의. 지역분석이 그 지역에 속하 있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꿀팁. 그다음에 개개 부동산. 그 개별 분석이 들어가고. 여러분들 눈높이.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그 지역이야, 지역. 지역의 가격 수준은 지역 분석이죠? 이렇게. 2번이 틀렸나요? 다음에 22번은, 자, 가볼게요. 자, 22번에 틀린 것만 묶인 거 갈게요. 기억번 있어요, 기억번? 자,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여 그 지역 특성이 무엇이며 전반적으로 그 지역 특성이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은, 자, 요거는 지역 분석이 되겠죠. 무슨 분석이 된다? 지역 분석. 그 다음에 니은은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지역 분석은 아까 그냥입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이 아니죠. 그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으로 바꾸셔도 되고, 디귿은 아까 균형은 기억 들어갔죠. 그럼 무슨 분석? 개별. 적합은 지역 들어가니까 지역. 개분석은 지역 분석 이후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죠.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인 거죠. 맞나요? 그 다음 23번 내가 아까 1번 인근 지역 기억나요? 이질적이에요? 동질적이죠. 까먹었나요 아까? 이질적이 아니라 동질적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4번을 가시면 3번 주거지 동일수권은 도심의 통근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지역적으로 선호에 따라서 좁아지지 않는다, 좁아질 수도 있다, 넓어지기도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 봐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따라봐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최근에 내가 봤더니 거의 다 그 규칙에서 얘네 둘을 틀리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74 우리가 37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372페이지 찾았습니까? 57, 58 있어요? 요즘 굉장히 그 시험 문제가 지금 57번이 감정평가사 문제고 58번이 작년 29회 기출문제예요. 공인중개사. 그럼 내가 얘네들이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을 바꿔낼 가능성이 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57번에도 딱 느낌이 오는 게 5번을 한번 봐야지. 내 말이 틀려? 맞죠? 5번을 보시면은 그냥이야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어. 이거 무슨 지역이야? 인근 지역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질적이야 동질적이야 개별 요인이야 지역 요인이야. 지역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주의하실 건 자 이거 57번에 5번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이야 다른 걸 베낄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1번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대상 물건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기준 결정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 있다 있어요? 또 하나 가만히 있지 말고 없다 있다. 이런 거 갖다 써요. 또 공인중개사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공시지가가 원칙이지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으면 거래사례로 가죠. 그때 이 거래사례 적정한 실거래는 두 번째 보시면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이걸 바꿀 것 같아. 이 생각은. 느낌이 아주 좋아. 도시는 빨리 바뀌죠. 도시는 몇 년? 그 밖의 지역은 이거 가져가.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아까 형이 일찍 깨지. 그 발생 요인이야 형성 요인이야? 형성 요인을 발생 요인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일찍이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시장 가치는 한정적이야 통상적이야.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나왔고 정통한 당사자 나왔지. 근데 또 감정평가 또 나왔는데 자 자발적인 거래 맞고 이 성립되면서 가장 최고의 가격이다 최고 가격은 아니다. 아니죠. 가장 빈번히 거래되는 거죠. 여기 또 나왔습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그럼 또 봐봐. 58번에 딱 보면은 느낌 확 오는 게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을 바꿔낼 것 같아. 그러면 5번을 의심해 봐야지. 5번 있어요? 지금서부터 굉장히 눈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을까요?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상 첫 번째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개별 요인이 똑같아요. 지역 요인이에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거지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럼 또 59번 딱 보면 또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을 바꿔낼까? 그럼 정답 몇 번 될 가능성? 깜짝이야. 그럼 3번을 가봐야죠. 그러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속해 있죠? 그러면 속해 있다는 거에 대해 속해 있지 않다 그래야 돼요. 인근 지역과 유사하다는 거 맞죠?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슨 지역과 무슨 지역을 바꿔낸다.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을 바꿔낸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셨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3방식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제. 자 333페이지. 그래서 오늘 분위기 괜찮아요. 좀 굉장히 오늘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예상했던 거다 좀 괜찮았습니다. 333페이지 찾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제 프린터 있지만 일단 프린트는 이따가 해드리고 다음에 3방식 7방법. 제 프린트는 7방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옛날에는 6방법이라고 나왔어요. 내가 6방법으로 나왔을 때 문제하고 3방식의 문제를 이제 두 가지를 풀겠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쉽게 나온다면 이걸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있고 임료를 바꿔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걸 이제 보시면서 자 이제 7방법이라고 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 들어갔어요. 무슨 지가 기준법이 들어갔다?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면 3방법, 6방법이 맞아요? 7방법이 맞아요? 7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7방법으로 해서 나온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가격의 3년성이라는 게 있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무슨 성 있어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그걸 들어가는데요. 시장가의 조정이라는 것만 좀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는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편안하게 보시면요. 이 분필을요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원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가격의 3년성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요. 가격의 3년성. 자 그러면 비용성을 갖고 따진다는 건 그냥입니까? 원가가 들어갑니까? 그럼 비용성 나오면 무슨 방식 찍으셔야 돼요? 원가 방식 찍으셔야 되죠. 찍을 수 있겠어요? 원가 방식.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시장에 나가서 비교할 수도 있죠. 그냥입니까? 시장성입니까? 시장성. 그럼 비교 방식으로 간다는 거고요. 되게 쉬워요. 수익 나오면 다 수익이에요. 그럼 수익성 나오면 무슨 방식? 수입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6방법이었는데 그냥이야 7방법으로 바뀌었어. 토지가. 그래서 우리가 6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개씩 나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만 매겨요. 임대료도 상정해요. 가격을 가액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를 우리가 임대료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박스에 보시면은 얘네들은 다 세 글자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과 임대료 해서 원가법은 그냥이야 가액이야. 그럼 이건 그냥이다 가격이다. 그럼 적산법이 임대료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임대사례 비교법 중에서 어떤 게 임대료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나 아는 겁니다. 그죠? 얘가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냥이야 공시지가가 들어갔죠. 그럼 토지는요, 주의하실 게 그냥입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얘는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기준법이에요? 비교가 안 들어갑니다. 기준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이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준법. 그러면 우리가 수입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건 따라서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그럼 이건 가격이죠. 그죠? 수입 분석법은 임료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요. 자, 원가니까 그냥이야 원가가 들어가. 비교는요. 비교 들어가는데 주의하실 건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기준법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세 글자고 얘는 7글자, 5글자를 맞춰줬어. 쉬지마 맞춰. 글자가. 그 다음에 수익이 들어갔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맞추셔야 돼요. 그죠?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답도 안 하시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최근에 나왔던 게, 자, 여러분들 370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에 370에 55번 있어요?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기출. 적었어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일까요? 4번이죠. 원가니까 비용성이죠. 그쵸? 근데 비교 방식이 세자죠. 근데 주의하실 게 공시지가 비교법입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수익 나오면 다 수익이죠. 무슨 방식? 수입 방식이니까 4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근데 난리 났어요. 56번은 기출이 아닌데 그냥 일단 이거 찾아야 되죠. 야매를 원하세요? 기억번 보면 펜 들어봐. 펜 들었어요? 기억 보시면 임대사례와 비교라는 거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그럼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 근데 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못 알아듣는데 알겠죠? 그죠? 찾으라는 얘기야. 니은 있어? 니은에 총수익이라는 단어 있지. 수익 동그라미 치시고 분석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수익 환원이야 분석이야? 어떻게 알았어? 들어가 있잖아. 수익 분석이. 난 여러분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있어요? 디귿번의 두 번째 줄에 표준이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 옆에 기준이라는 단어 있죠.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되는 거지. 아따. 무슨 말이겠어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다 읽고 강의해봤자 하나 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잘 주의하실 게 기억은 거래사례예요? 임대사례 비교예요? 어떻게 알았죠? 임대사례와 비교가 나왔죠. 거래사례와 비교하면 거래사례 비교 법칙이 줘야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수익 환원이에요? 수익 분석이에요? 수익에다가 환원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죠? 수익 분석법이고. 맞나요? 그 다음에 디귿은 두 번째 공시지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공시지가를 비교합니까? 기준한다는 거죠. 그 안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죠. 찾아낼 수 있죠. 물론 이 안에 대한 그 내용들은 이따 갈 거지만 여러분 눈높이를 좀 가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정답 몇 번?
5번이 정답이죠.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됐어, 이렇게 하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